고요한 텍사스 사막의 한적한 도로가 아득히 펼쳐져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가운데 메마른 땅 위로 먼지바람만이 황량한 풍경을 훑고 지나갑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이 광활한 대지는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압도적인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래된 픽업 트럭 한 대가 도로를 따라 위태롭게 질주하고 그 뒤를 쫓듯 또 다른 차량이 속도를 올립니다.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깨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타이어 마찰음은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추격전은 격렬하게 이어지고 잠시 후 총성이 메마른 사막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깨뜨립니다. 사냥꾼의 숨소리, 희생자의 비명, 그리고 피냄새가 섞여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픽업 트럭은 결국 도로 밖으로 굴러떨어지고 자갈밭을 몇 바퀴 구른 끝에 처참하게 전복됩니다. 운전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차에서 기어 나옵니다. 그의 옷은 찢겨져 있고 얼굴에는 흙먼지와 핏자국이 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자비한 총구와 냉혹한 살인자의 그림자뿐입니다. 이어지는 총성과 함께 사막은 다시금 싸늘한 침묵 속으로,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더욱 깊고 스산한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침묵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합니다. 한참 뒤, 이른 아침 햇살이 사막의 능선을 따라 길게 드리워집니다. 전직 베트남 참전 용사이자 현재는 텍사스 외곽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던 르웰린 모스는 평소처럼 사냥을 나섰다가 우연히 총격전의 처참한 현장을 발견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현장을 탐색합니다. 널브러진 시신들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약 거래의 흔적들, 그리고 피비린내는 그에게 기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장을 살피던 중 덤불 속에 숨겨진 피 묻은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방 안에는 무려 2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돈 뭉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탐욕과 동시에 이 돈이 가져올지 모를 위험에 대한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스칩니다. 잠시 망설이던 르웰리는 결국 그 돈을 가지고 현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 돈이 자신의 고달픈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직감, 혹은 어리석고 덧없는 희망을 품은 채 그는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그는 이 선택이 자신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평온했던 미래를 어떻게 뒤흔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르웰린이 돈을 가지고 떠난 후 마약갱단은 자신들의 거액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냉혹하고 잔인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안톤 쉬거를 고용하여 르웰린을 추적하게 합니다. 쉬거는 기이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의 주된 살인 도구는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를 기절시키는 데 사용되는 압축 공기통입니다. 그는 이 기괴한 도구를 희생자들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 동전 던지기로 희생자에게 삶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잔인함을 넘어선
숙명적인 운명론과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쉬거는 현장에 남겨진 르웰린의 흔적과 버려진 픽업 트럭을 통해 르웰린이 돈을 훔쳐 도망쳤음을 정확히 알아내고 그의 뒤를 끈질기게 쫓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그의 추적은 소름 끼치도록 집요하며 그의 목적은 오직 르웰린을 찾아 돈을 되찾고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르웰린의 뒤를 바싹 따라붙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던 지역 보안관 에드 톰 벨은 총격전이 벌어진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노련한 보안관으로 과거의 경험들이 그에게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널브러진 시신들과 마약 거래의 흔적들, 그리고 르웰린의 픽업 트럭을 보고 이 사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벨은 이 사건이 단순히 돈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인 살인 사건을 넘어선 어떤 거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악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그는 쉬거의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 방식, 그리고 그가 남기는 끔찍한 살인 현장을 통해 자신이 알던 세상의 모든 규칙과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벨은 정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쉬거의 존재는 그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세상의 폭력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 변화는 벨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렵습니다. 노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르웰린은 돈을 가지고 아내 칼라, 진과 함께 텍사스 외곽의 한적한 모텔로 도망칩니다. 그는 모텔에 묵으며 잠시 숨을 돌리려 하지만 쉬거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끈질기게 쫓습니다. 쉬거는 르웰린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통해 모텔까지 정확히 찾아옵니다. 르웰린은 쉬거가 자신의 뒤를 쫓아 모텔에 도착했음을 직감하고 간발의 차이로 쉬거의 추격을 따돌립니다. 모텔 안에서 벌어진 치열한 총격전 끝에 르웰린은 겨우 모텔을 탈출하지만 그의 옆구리에는 쉬거의 총탄이 관통하여 깊은 총상이 남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쉬거는 끈질기게 르웰린을 쫓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 추격전은 텍사스 사막을 가로질러 멕시코 국경까지 이어집니다. 르웰린은 멕시코의 한 병원에서 밀입국자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으며 잠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쉬거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올가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깊은 후회와 함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갑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돕니다. 벨 보안관은 르웰린의 흔적을 쫓아 병원에 도착하지만 이미 르웰린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발견된 르웰린의 혈흔과 여러 단서들을 통해 쉬거의 존재를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벨은 쉬거의 잔혹함에 경악하며 자신이 과연
이러한 절대적인 악에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정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르웰린이 쉬거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항상 폭력과 죽음이 맴돌고,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노인으로서 이 새로운 형태의 폭력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벨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았고, 정의는 항상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폭력의 파도를 지켜볼 수밖에 없음에 좌절합니다. 르웰리는 아내 칼라 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돈을 주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는 생각이었지만, 그들의 통화는 이미 쉬거에 의해 도청당하고 있었습니다. 쉬거는 르웰린보다 먼저 칼라 진을 찾아갑니다. 칼라 진은 남편에게 닥쳐올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쉬거의 냉혹한 위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녀는 쉬거의 협박에 맞서 용감하게 대항하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이미 잔인하게 정해진 듯합니다. 르웰리는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매복해 있던 멕시코 갱단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갱단의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의 옆에 쓰러진 채 발견된 그의 시신은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삶에 매달렸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의 죽음은 우연한 선택이 불러온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의 결과였습니다. 르웰리는 돈을 훔친 순간부터 이미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벨 보안관은 르웰린의 비극적인 죽음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르웰린의 죽음이 쉬거의 잔혹한 추적의 결과임을 직감하고, 이 모든 비극을 막지 못한 자신에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는 쉬거가 칼라 진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칼라 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쉬거와 마주하지만, 벨은 쉬거를 체포하거나 죽이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쉬거는 벨의 총구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짓고, 벨은 쉬거의 눈빛에서 세상의 모든 악이 응축된 듯한 섬뜩함과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세상의 질서와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노인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세상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합니다. 벨은 자신이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과 혼돈 앞에서 깊은 상실감과 함께 존재론적인 회의에 잠깁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며 고독한 씁쓸함을 느낍니다. 영화는 벨 보안관의 꿈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그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우고 있고, 벨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불꽃을 향해 말을 타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불을 지피며 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느껴집니다.
이 꿈은 벨이 느꼈던 상실감,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복합적으로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 그곳에서 벨은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 존재로 남겨집니다. 그는 과거의 영웅적인 서사와는 전혀 다른 무의미하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합니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폭력은 끝없이 반복되는 운명인가? 아니면 우리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러한 무의미하고 잔혹한 폭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과 불안,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성찰을 심화시키는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벨의 꿈은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함께 더 이상 노인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현실을 암시하며 막을 내립니다. 영화는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을 깊은 사유의 길로 이끕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살인과 추적을 넘어선 인간의 본성, 운명,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입니다.